홈팀 바이에른 뮌헨 포메이션은 4-2-3-1이며 K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과 연계의 플레이를 동시에 소화하며 팀 공격의 절대축이다. 올리세는 우측에서 예리한 드리블과 공간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들며 컷백이나 중거리 슛으로 공격 루트를 다변화한다. 나브리는 측면에서 순간 속도를 활용해 뒷공간을 파고들며 이선에서의 득점력까지 갖춘 옵션이다. 무엇보다 뮌헨은 전방 압박의 강도를 끌어올려 상대 빌드업을 흔드는 데 강점을 보이며 중원에서 공을 탈취한 뒤 빠른 전환으로 경기의 흐름을 장악한다. 홈에서의 강한 템포와 득점 집중력은 여전히 리그 최상급이고 후반 체력 유지력도 뮌헨이 꾸준히 상대를 압도하는 무기가 된다. 원정팀 라이프치히 포메이션은 4-3-3이며 오펜다는 순간적인 가속과 직선적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뒷공간이 열리면 치명적인 옵션으로 작용한다. 디오만데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전방 압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자원이다. 시몬스는 이선에서 패스와 드리블을 균형감 있게 활용하며 공격 전환에서 창의성을 더한다. 하지만 라이프치히는 원정에서 수비 간격이 벌어질 때 전환 수비가 늦어지는 단점이 반복된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중원 압박에서 버티지 못하고 후반부의 실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바이에른은 케인의 득점 본능과 올리세나브리의 측면 파괴력으로 공격 전술을 완성했다. 라이프치히는 순간적인 전환은 위협적이지만 압박 저항력과 체력 관리에서 뚜렷한 약점을 드러낸다. 특히 홈에서 강한 템포를 이어가는 바이에른은 이번에도 압도적인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바이에른이 경기 흐름을 잡고 승리를 챙길 무대가 될 것이다. 홈팀 파리 생제르맹 포메이션은 4-3-3이다. 곤살로 하무스는 제공권과 박스 안 위치 선정에서 강점을 보이며 한순간에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결정력을 보유했다. 바르콜라는 좌측에서 스피드를 활용한 돌파와 컷인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자원이다. 이강인은 중원에서 볼 운반과 패스 전개를 책임지며 순간적인 시야 전환으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축이다. 특히 PSG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개를 통해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완전히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갖추고 있다. 원정팀 앙제 포메이션은 3-4-3이다. 르폴은 전방에서 몸싸움과 제공권 경합에 능하지만 고립되는 시간이 많아 전개 속도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체리프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이지만 압박을 받으면 패스 정확도가 흔들린다. 벨크딤은 측면에서 스피드로 변화를 시도하지만 무통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공격 루트의 날카로움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수비 전환에서 간격이 쉽게 벌어지며 강팀을 상대로는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파리 생제르맹은 전력 자체가 리그 내에서 차원이 다른 수준이며 경기력의 무게감은 초반부터 확실히 드러날 것이다. 앙제는 무통의 공백과 전술적 한계로 인해 PSG의 압박을 버텨낼 수 없고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는 더 벌어진다. 이번 경기는 객관적인 레벨 차이 그대로 PSG가 승리를 가져가며 무난히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홈팀 더비 카운티 포메이션은 4-4-2다. 모리스는 제공권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전방에서 버티는 능력이 있지만 연계 플레이가 매끄럽지 않아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진다. 블랙키 테일러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크로스로 활로를 열 수 있으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뒷공간이 쉽게 노출된다. 구드미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연결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할 때 패스 정확도가 떨어진다. 팀 전체적으로는 라인 유지가 불안정해 후반으로 갈수록 간격이 무너지며 수비 집중력이 약해진다. 홈 이점이 있더라도 체력 저하와 수비 블록 붕괴는 경기 후반 실점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원정팀 브리스톨 포메이션은 3-4-3이다. 리스는 박스 안에서 위치 선정과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며 제공권 경합에서도 꾸준히 득점 기회를 만든다. 트와이는 이선에서 과감한 전진 패스와 중거리 슈팅을 시도하며 공격 전개에 날카로운 옵션을 제공한다. 나이트는 중원에서 넓은 활동 반경으로 압박과 볼 배급을 동시에 수행해 팀 전체의 템포를 끌어올린다. 브리스톨은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으며 후반 체력 우위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패턴이 안정적이다. 특히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하는 전술적 유연성은 더비의 수비 라인을 흔드는 결정적 요소가 될 전망이다. 더비 카운티는 홈 이점에도 불구하고 체력 저하와 수비 집중력 부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기 어렵다. 브리스톨은 전방 압박과 유연한 전술 전환을 통해 경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결국 브리스톨이 중원과 전방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홈팀 웨스트햄 포메이션은 3-4-1이며 필크루크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순간적인 침투와 속도에서 한계가 드러난다. 제로드 보에는 측면에서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을 시도하며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팀의 주요 득점 루트가 된다. 루카스 파케타는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볼키핑으로 전개를 이끌지만 상대 압박이 강할 경우 볼 운반에서 불안함을 노출한다.
웨스트햄은 세트피스 상황과 직선적인 역습은 위협적이지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면 수비 블록이 쉽게 벌어지고 후반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 원정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후앙 페드로는 측면에서의 드리블 돌파와 날카로운 컷인 슈팅으로 공격 전개에 활력을 더한다. 바이노 기튼스는 좌측에서 스피드를 활용해 뒷공간을 공략하고 폭넓은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 라인을 흔드는 역할을 한다. 콜 파머는 중앙에서 창의적인 패스와 탈압박 능력을 기반으로 팀 전체의 템포를 조율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첼시는 전환 속도와 측면 활용 능력이 탁월하며 공격 루트가 다양해 웨스트햄 수비 블록을 계속 흔들 수 있다. 특히 파머가 중심이 되는 빌드업은 점유율 싸움에서 안정감을 확보하며 경기 후반부에도 꾸준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웨스트햄은 필크루크와 보엔의 직선적인 공격 루트가 존재하지만 압박을 견디는 힘이 떨어지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된다. 첼시는 파머의 창의성과 양측면의 스피드 자원들을 활용해 경기 전반부터 우위를 점하고 후반에는 템포 차이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첼시가 압박과 전환 속도를 앞세워 웨스트햄을 제압하며 승리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하다. 홈팀 베티스 포메이션은 4-2-3-1이다. 에르난데스는 전방에서 순간적인 속도와 슈팅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유형이지만 결정적인 장면에서 마무리 기복이 존재한다. 아이토르 루이발은 측면에서 드리블 돌파와 압박 회피 능력으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선택과 완성도는 일정치 않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전진 패스로 연결 고리를 형성하며 순간적인 템포 전환으로 공격의 활력을 불어넣는다. 다만 베티스는 종종 믿었던 경기에서 자멸에 가까운 집중력 저하로 발목을 잡히며 확실한 마무리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반복된다. 원정팀 알라베스 포메이션은 4-1-4-1이다. 토니 마르티네스는 타깃형 자원으로 박스 안제공권을 장악하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위협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카를로스 아레나는 활동량이 풍부해 전방 압박과 빠른 수비 전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존 구리디는 중원에서 볼 배급과 템포 조율에 강점을 보이며 팀의 리듬을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능력이 돋보인다. 무엇보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투지와 조직력은 이번 시즌 초반 알라베스가 쉽게 무너질 팀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증명했다. 베티스는 여전히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와 불안정한 경기 운영으로 믿음을 주지 못한다. 알라베스는 개막전에서 드러난 투지와 조직력으로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결국 이번 경기는 팽팽한 긴장 속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히 경기를 가져가기 어려운 흐름이며 무승부라는 결과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떠오른다.